홍도야 우지 마라 아가씨 오빠가 있다. 자, 최근에 백일섭 씨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9억의 빚을 지셨대요. 예, 이게 언제였냐면은 꽤 오래 전에 9억이니까 엄청난 빚을 지신 거죠. 예. 그랬는데 아들과 딸로 그걸 다 청산을 하셨대요. 그 아들하고 딸이 빚을 갚아줬다는 게 아니고, 요즘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 드라마로 복귀하면서 빚을 모두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9억의 빚을 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예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예, 뭐 그런 얘기인데 사주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조론에 관한 기사도 있어요. 결혼을 이제 청산을 하신 거죠. 이제 이혼을 한 건 아닌데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을 조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사주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나무위키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고,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일섭은 중년에 들어와서도 다정하면서 따뜻한 아버지와 남편 역할로 대중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자, 건너뛰고, 자, 73세에 조론을 선언하고 집을 나온 백일섭은 처음에는 환청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3세면은 조론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81세시네요. 예, 그러면 뭐 한 7, 8년 되셨다는 거네요. 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운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때. 예, 조론 때문이 아니고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의 활동은 1970년대 우루사 광고에서 시작되어 9년 동안 육식 마초남 스타로 대표적으로 활동하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 생활을 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때 결혼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5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예.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지하 생활이라는 거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밤무대를 주름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백일섭은 명지대 영문과 졸업 후 KBS 5기 공채 탤런트가 되었으나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총각 시절 여성 인기가 많아 여러 여자와 다니기 때문이었으며, 22살 때 명동에서 빗자루로 활동하며 술자리를 즐겼고 이로 인해 연애설이 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35살 때 중앙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한 아내 최미영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며, 처갓집에서는 결혼을 크게 반대했지만 백일섭의 총각 시절 여성 문제로 인해 그랬던 것입니다. 한때 MBC에서 연예인병에 걸려 활동이 중단되었고, 연예인병이란 뭐냐면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점점 거만해지는 거죠. 자꾸 뭐 늦는다든지, 뭐 누가 뭐 이것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말 안 듣고 막 이런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자취를 감추게 된 적도 있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아들과 딸에서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거기서 백구두하고 흰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어요. 바람둥이 남편으로 이제 등장을 하신 거죠. 그 원인은 이영헌 PD와의 갈등으로 이영헌 PD의 핀잔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출연을 거부한 일이었습니다. 백일섭은 이후 여러 사업 시도 중 실패로 9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하려다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고 카바레 사업과 식당 사업에서도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이제 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하차했지, 사업했는데 사업 안 되지, 재산 다 날리고 9억까지 빚을 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들과 딸에서의 출연을 통해 다시 활약하고 빚을 갚고 성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사주를 이제 잘 살펴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 드라마로 백일섭은 다시 활약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사를 알지 못한 담당 PD의 설득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새 PD가 아마 이제 픽업을 했나 보죠. 백일섭은 드라마 아들과 딸의 대박 성공 후 이용헌, 발음하기 엄청 힘드네. 이용현이 차라리 발음하기 쉽겠다. 이용헌 PD에게 사과하며 20년 만에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92년 10월부터 93년 5월까지 MBC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남아선호 사상을 다룬 집에서 태어난 이란선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를 담아 사랑을 받으며 최고 시청률 61%를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으로 백일섭은 사업 실패로 부채 9억 원을 청산하게 되었고, 와, 92년이면 지금이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30년 전에 9억이면은 대단했던 거죠. 또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기 아들과 딸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누가 나왔었냐면 김희애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김희애 씨하고 최수종, 그러니까 그 최수종이 김희애 오빠지. 그런데 이 엄마가 남아소송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들만 그냥 챙기고 딸은 그냥 찬밥이고, 학교도 안 보내고, 너 아이고 하나 달고 나오지도 못한 게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하여튼 매사에 찬밥인 거야. 이제 아들만 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도 안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혜가 이제 막 집 나와서 온갖 고생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그냥 너네는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에 안 태어난 게 지금 천만다행이십니다, 여성분들은. 요즘은 이제 딸 나면 이제 비행기 태워준다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아주 무척 재밌었던 드라마였고, 거기서 백일섭 씨가 이제 재기에 성공하면서 계속 이제 얼굴을 비치셨어요. 관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얼핏 눈매를 보면은 제 눈매하고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썹이 약간 이제 안으로 이렇게 좀 찌푸러진 듯하면서 미간에 좀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하고 눈썹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조금 비슷하십니다. 지금 왼쪽에 이 사진은 지금 아침에 라면 먹고 조금 얼굴이 팅팅 부어서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조금 백이섭 씨하고 좀 비슷하십니다. 눈매가 살짝 좀 뭐라 그럴까 좀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보면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쌍꺼풀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저도 지금 쌍꺼풀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곰상은 아닌데, 이분은 좀 곰상이시고 저는 이제 코스모스상.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때 한 30살 때쯤 백일섭 씨 팬 카페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별로 그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던 시절이었고요. 유명의 팬 카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가끔 아이돌 팬 카페가 몇 개 있기는 했는데, 그나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유명 아이돌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백일섭 씨를 팬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랬는데 팬카페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방송에 한번 탔어요. 방송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방송 출연하는데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또 지나서 보니까 방송에 그때 한참 야간에 토크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임성훈 씨하고 박미선 씨하고 호참하고 박미선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이경혜 씨가, 개그맨 이경혜 씨잖아요. 개그맨 이경혜 씨가 거기 이제 보조 출연으로 또 나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백일섭 씨가 출연을 하셨는데, 제 팬카페 그 홈페이지를 거기는 이제 올라온 글들을 다 읽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백일섭 씨 아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주고받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뵙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이제 관상을 보면은요, 일단은 하관은 좋으시니까 얼굴 삼정이 또 잘 맞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목구비가 균형이 잘 맞으셨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관상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이제 체상이잖아요. 관상보다 체상. 덩치가 좋으시니까 제복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사주를 보겠습니다.
예,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제 음력 생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력으로 보겠습니다. 예, 음력 1944년 6월 10일생. 우선은 이제 공망을 보면은요, 공망 보기 전에 한번 구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색격입니다. 종색격이란 건 뭐냐면 식재간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를 말하죠. 예, 상관, 정제, 평관 이렇게 되고, 비견은 천간에 하나 떴는데 이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미토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바로 지지해서 이제 받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종색격은 용신이 식재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운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운이 이제 좋게 들어왔죠. 이분 초년운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20살 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했을 거 아니에요. 네, 탤런트 데뷔하고 재성운이 왔죠. 네. 식재관 용신인데 특히 재성운이 좋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잘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3살 때 인비가 들어왔죠. 예. 인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색격인 경우에 인비가 들어오면은 망하는 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서 방송 퇴출되고 사업하면서 다 쫄딱 망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53세 때 보면은 다시 재성운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식재관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53세면은 이분이 아들과 딸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아들과 딸이 언제 나온 거예요? 92년이네? 92년이니까 43세 대운이기는 한데, 43세 대운이긴 하죠. 그때도 아직 운이 안 좋았었을 때이기는 하네요. 네, 근데 세운이, 관운으로 들어왔죠. 네. 관운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성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33세 대운 때는 이제 망신살, 겁살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겁살은 뭐냐면은 이제 다 뺏기는 살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운 자체는 43세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성공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워낙 좀 더운 사주기 때문에 이게 추운 운이 좀 좋기도 해요. 네. 수운이. 그렇게 돼서 이제 53세 때는 이제 다시 토운으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이제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래서 잘 사시다가 이제 조론을 한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95년이라고 했나? 73세 조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묘대운 때 조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운이 이제 또 안 좋게 들어오신 거죠. 네. 73세도 그렇고 63세서부터도 운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63세 한 중반세 때부터 운이 좀 안 좋으셨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세 얼마 안 남았죠. 83세면은 이때 또 대박 운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83세 이후로는 말년으로 계속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렇게 전재산을 날리시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재성이 공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항상 하죠. 공망을 보지 않는 저기가 많은데, 사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망 아예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망을 꼭 봅니다. 재성 공망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한 방에 훅 날릴 수가 있죠. 근데 재성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돈 많이 벌 때는 운이 좋게 들어오면은 날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운이 좋게 들어오면. 근데 운이 이제 나쁘게 들어올 때 한 방에 훅 날아가죠. 그거는 공망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기는 할 테지만, 특히 이제 공망이면은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이 되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여자 문제에 있어서 여자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참 이제 젊었을 때 여색을 많이 이제 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여자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좀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망이 재성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가 집중하고 싶어도 여자가 떠난다든지,
그래 나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 조론에 이르게 되신 것도 공망의 작용이신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이분은 또 이제 가정궁에도 공망이 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 오미가 공망인데 이게 일지에 있잖아요. 가정궁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가정생활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애초부터 결혼을 안 하시고 사는 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일간 공망이시기도 합니다. 지지의 공망이 되면 천간도 공망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자기 자살 충동 막 이런 거.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빚을 크게 지셨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신 거는 좀 다행이신 것 같은데 이 일간 공망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 막 이런 거. 그럼 자기 자신을 막 망치는 거, 방탕 막 이런 거. 네. 이분은 이제 워낙 잘 나갔으니까 방탕을 해도 문제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잘 나가지 않았으면은 방탕하다가 인생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의 운은 이제 점점 좋아지시니까 예, 남은 생활은 이제 편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